안녕하십니까. 이제 2장이 끝났고 마지막 3장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장에서는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청년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아까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가 있기 전에 제가 Q&A를 좀 받아봤습니다. 실제로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좀 궁금해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가장 도움이 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장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생각보다 사업이란 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뛰어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업은 종합예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구성 요소가 참 많기 때문인데요. 제 학원 사업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인테리어에 필요한 미적 감각도 필요했던 것 같고요. 좀 입지 선정을 위한 이제 분석 능력도 필요했던 것 같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적인 역량,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역량, 아니면 또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역량,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적 지식, 아주 많은 것들을 다 알아야, 그리고 또 아주 많은 것들을 신경 쓸 수 있어야 좀 사업을 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그 중 하나의 부분만 맡아서 책임지고 시행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되고 또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만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애정을 쏟아 부은 사업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일하는 시간이 많은 축에 속한 사람이지만 제 상황이 너무나 즐겁고 그리고 내가 가꾼 것들을 통해서 일구는 보람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 지식으로서 또 하나의 경험과 또 하나의 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업 전에 좀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시길 권합니다.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한 글이 오늘 강의로 오기 전에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압박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두 번째로는 미혼이거나 당신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애인이 있는가? 세 번째로 최소 1년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 있는가? 네 번째로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잘 준비가 되었는가? 다섯 번째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모든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성공한 사업가들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가 바라본 이상적인 사업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넘겨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큰 압박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통계를 보더라도 사업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이야기 혹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사업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여러분의 회사 생활의 도피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업은 전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그 저력을 다할 자신이 있다면 사업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 길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청년 창업가 그리고 예비 창업가 여러분, 사업이 모든 과정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의미 있는 사업 속에서 어려움은 여러분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을 때 힘든 것은 없고 성장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의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은 여러분의 사업적 성공을 이끌어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 이렇게 청년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나머지는 청년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Q&A를 짚으면서 이 강연의 끝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총 5가지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하나씩 질문을 읽어보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그냥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조금 청년 창업가들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을 법한 질문을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창업은 언제 하는 것이 적당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질문을 보내준 분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자신이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가 자본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분야라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주변에서 모두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을 해서 조금 사업을 일찍 시작한 저에게 질문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대학생 연령대에 있는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등교육,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부터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면 좋겠다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업에 전념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사실 포항에는 아직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야간 자율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하교하고 나면 저녁 10시가 넘고 평일 주말 같은 경우에도 오후 5시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속하지 않고 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에 정진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인문 기초 분야의 소양이 떨어지고 필수적인 지식이 부족해져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등교육 시기까지는 학업에만 정진을 해서 사업을 위한 역량을 쌓아 나가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다만 대학교 시기부터는 자율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학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기에 용이하기도 하고요. 창업을 위한 지원도 요새는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공 지식을 접한 시기여서 나름의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큰 리스크가 없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이 창업을 할 아이템만 확실하다고 하면 사실 이 시기에는 리스크가 적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학은 졸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고도화될수록 대표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은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학 졸업이란 학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혹시나 사업이 좋지 못한 결과를 맞게 돼서 본인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이러한 대학 학업을 맞춰 놓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자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창업의 문제가 그러하듯이 반례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 시기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아직까지도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대학교를 중퇴하고 복학하지 않은 사례는 되게 많지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나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나 그런 굉장한 위인들도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대한민국 현실에 맞춰서 제 주변에서 바라봤던 분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동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동창업을 하는 게 좋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공동창업이나 공동협업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창업한 청출 같은 경우는 공동대표로 계시면서 제 일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주시고 저와 함께 사업을 일궈 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성문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창업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이사로 계시면서 저희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해서 견인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유성학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함께해서 현재 공동원장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공동대표는 이유가 있을 때 좀 구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공동대표를 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공동대표를 하게 되는 경우를 좀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공동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2명, 3명의 자본금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일 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경우는 그렇게 크게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사업은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수번, 수십 번씩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게 사실 사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잘 맞다고 한들 이러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맞아떨어지기 힘듭니다.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이 딜레이되게 되어 있고요. 필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부분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시다면 금전적인 부분에 다른 직업을 영위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조금 자본을 충당하시고 차라리 사업을 하시는 게 조금 사업이 빠르게 나아갈 수 있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좀 합리적인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돈 이외에 모일 구석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그 사업에 있어서 공동 창업의 큰 필요성과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각자의 담당하는 영역이 다를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유성학원의 창업이 동일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경영 문제와 입시 컨설팅 영역을 맡게 되어 있고요. 같이 하시는 공동 원장님은 영어 교육 부분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그 영역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나는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분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각자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셔서 그리고 공동 창업을 하셔서 좀 더 빠르게 사업체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둘 다 시간적인 한계 혹은 업무량의 한계가 있어서 공동 창업을 하시려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창업을 하게 되면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창업을 할 때 모두 다 전업으로 창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 사람이 합쳐서 창업하는 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공동 창업은 크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 사업에 필두로 나선 누군가가 대표를 맡고 다른 분들이 그 아래 직원 혹은 직급자로 들어가서 그 사업을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 제기와 똑같이 결국은 사업은 다양한 의사결정의 연속인데요. 특별히 나눠지는 분야가 없이 그저 인력 문제나 아니면 금전적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은 좀 저는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힘들어지고 이는 결국에는 모든 분들이 좀 분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사이에서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사업이 파탄나는 경우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부분을 생각하셔서 하나의 좋은 사업을 구성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만약 동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두 분의 역할과 의무를 충분히 분리하시고 둘 사이의 계약서를 좀 면밀하게 작성하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계약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서로가 너무 친하거나 그래서 서로가 그냥 믿음으로써 사업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인간적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사업이 무너지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계약서를 통해서 둘의 인간적인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결국 업무로서는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사업이 오래 갈 수 있고 분란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업을 하게 된다면요. 업무는 분리하시되 서로의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외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업에 대해서 동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인간적인 신뢰가 무너지거나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알아주지 못할 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이 공동 창업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면밀히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한다면 좀 충분히 가치 있고 효과 있는 공동 창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사무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청년 창업이라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사무실을 둔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이고, 사실 요새 인터넷으로 하는 창업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이 꼭 없더라도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막상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사무실을 두는 걸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집에 가면 공부를 하기 힘들어하고, 차라리 학교나 아니면 독서실이나 학원 같은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더 많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좀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구도 나를 올가매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적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되었을 때 사업이 결국 건전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직장인들과 같은 패턴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출근을 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시간을 명백하게 해두고, 그리고 일을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가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을 두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공유 사무실이나 사무실 지원 같은 것들이 참 많아져서 저렴한 가격에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쉬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업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 좋은 사업 성과를 내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마무리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사무실을 만들게 됐을 때 미팅 장소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근 직원을 두게 됐을 때 활용을 한다거나, 그 쓰임새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무실을 두게 되면 사업 운영에 있어서 보다 편의성이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사무실을 구하실 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큰 사무실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실이 사실 업무 집중의 공간으로서는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큰 사무실은 가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무실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크기만큼만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금전적인 부담도 덜하고 좀 온전히 지불하는 비용만큼 그 사무실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막연하게 사업이 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사 문화가 맞지 않고, 아니면 혹은 자기가 사업과 관련된 속성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어떠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첫 번째로는 주변의 스타트업에 한번 취업을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사업은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느끼고, 혹여나 취업 이후에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것을 습득하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스타트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문화가 사실 창업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스타트업에 취업해서 창업에 대한 문화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창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스타트업 생활이 잘 맞고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생각이 공고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가진 자산,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적, 물적 자산이 어떠한 사업에 가장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사업이 청출이었던 이유는요. 저는 돈이나 기타 자산은 많이 없지만 청소년이란 인적 자산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다른 단점들을 많이 상쇄시키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포항에서 좀 청소년들이 모인 집단,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강연 등에는 저희 청출이 많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성학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학을 배우고 있고 교육이나 이런
교육이나 운영에 있어서 좀 전문성이 있는 제가 학원을 창업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같이 하신 공동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 중학교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어서 좀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분이라 이런 부분의 능력을 좀 10분 활용해서 저희가 창업을 계획한 케이스였고, 이 덕분에 주변의 학생들을 좀 쉽게 유인하고, 그리고 첫 달부터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장 잘 활용해서 이러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사업체를 잘 구성하고 다른 업종보다 훨씬 안정성 있게 또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업을 하고는 싶은데 우선 대학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과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마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포항시는 청년에 대한 기준이 만 15세부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도 좀 포항시는 잘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주변에서도 제가 입시를 봐준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창업만을 생각해서 맹목적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건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저 창업을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한 분들은 조금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창업의 아이템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창업 자체가 그저 돈을 벌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때 좀 그 창업 과정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학과를 들어가서 학과 내용을 심도 있게 배우고 해당 분야의 창업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배운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복수 전공 등으로 경영학을 배워가면서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대학 졸업 이후에 MBA 과정 등의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창업에 대해서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좀 아까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내용이요. 결국은 창업은 즐거워야 한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본인이 평생 그 일로서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하면 그 사업이 본인에게 즐거워야 되고 그 사업이 본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이 재밌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사업이 재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업이 재밌지는 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맞는 영역 그리고 각자 즐길 수 있는 영역이 사업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개발해 나가는 게 좀 고등학생 친구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겠고 당장의 전공 선택이 급한 학생들이 있다면요. 자율전공학부를 권해주고 싶습니다. 보통 1년 정도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1학년 때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신이 정말로 배우고 싶은 학업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사업의 아이템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사업이 즐거워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권해드리고 싶다면 좀 과학기술원에 재학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카이스트나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학교들인데요. 이런 학교들이 좀 기술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배우고 이러한 기술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다른 일반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로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된 케이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간이 된다면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을 한번 복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학이 창업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학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사실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창업 관련 교육에 가보면 대부분 대학교에서 경영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좀 방영한 시점이 수능이 29일 정도 남은 시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3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잘 탐구해보고 대학 지원까지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지금 Q&A까지 다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던 창업의 경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주절주절 풀어보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이외에도 다른 강사님들 경우에는 좀 성공적인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전략을 설명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창업에 조금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창업 과정에 있어서 포항시와 포항청춘센터, 포항창업랩 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성공적인 창업까지 이루어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제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 들을수록 정말 신기하고 정말 매력적이네요. 여기에서 힘드셨겠어요. 뭐 혼자서 뭐 이런 얘기 쭉 올라오는데 대표님들을 위로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질문을 통해서 더 깊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대표님, 청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청출은 청소년의 푸른 이란 말인데요. 그러니까 푸를 청자에 날출자에 써서 청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청출어람 할 때 그 청출과도 동일한 의미고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의 푸른 꿈을 그리고 푸른 성장을 응원한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멋있으시네요. 전달력이 좋으시대요. 대표님.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복 잘 어울리셔요. 하는데 멋있으시대요. 많은 분들이 아까보다 조금 더 그런 쪽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하셨어요.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사실 모든 순간이 좀 기억에 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9년도 3월 달에 청소년들과 같이 여기 주변에 있는 중앙상가에서 제가 같이 캠페인 활동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30명 정도의 청소년들과 함께 3.1절 캠페인을 벌였고 약 600~700명 정도의 포항 시민께서 참여해 주시면서 좀 청소년의 의미를, 3.1절의 의미를 청소년들과 같이 되살리는 시간을 가져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사회에 하나의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좀 청소년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런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귀한 밑거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미담 장학회라고 이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담 장학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잠시 일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지었지는 않아서 답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청출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설립하게 되셨나요? 하셨어요. 포항에서 자라신 분들은 20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서 문화 공연을 펼쳐서 포항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행사였는데요. 약 50명 정도의 청소년이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공연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에 약 500명 정도 오는 것을 보고 청소년이 사실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을 가장 잘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보고 청소년들을 모아서 포항 청소년들에게 문화 콘텐츠를 한번 제공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만들게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 가장 큰 정신적 기반은 청소년들도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 대표님을 만나서 이 청출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청소년이 어른들만큼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뉴스를 보면 사실 어른들은 뭔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말할 수단을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피력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고 또 쉽게 알려지는 것 같아요. 다만 청소년들은 언론에 접하거나 이럴 기회가 많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럴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다만 청소년들의 니즈를 알게 된 후부터는 좀 청소년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청소년들이 조금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 마음을 좀 더 말하지 않아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의 가치관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의 가치관 어떠신가요? 어떤 가치관을 다시 말씀하시는지 잘 이제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또 이제 청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 가치관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제 가치관을 하나로 함축하면 해보고 싶은 건 해보자라는 게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지금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아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꿈을 찾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뤄나가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제 인생의 가치관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싶은 건 해보자. 그 대표님의 가치관이 청출에도 녹아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쵸? 많이 공감해줬기 때문에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선남선녀. 아, 네, 누구시죠? 네, 감사합니다. 동동님. 네, 최하영님이 대표님은 자금이 부족할 때 어디서 필요한 자금을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저 청출이란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청소년들만 모여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금을 구하기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과외를 뛰어서 구해왔던 것 같고요. 처음에 돈이 없을 땐 그냥 사실 제 사비로 충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청출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그 사업 자금을 버는 루트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청출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하는 학원 등에서 다른 사업에서 자금을 좀 끌어와서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발전 계획은 있는 거죠. 발전 가능성은 있다. 그쵸? 사실 청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좀 마음을 두고 있는 거는 너무 돈을 벌려는데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자금을 끌어와서 좀 순수성 있게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출이라는 사업만으로 볼 때는 사실 크게 사업을 성장하겠다 아니면 이 사업으로 크게 돈을 벌겠다는 비전은 좀 멀지 않나 싶지만 제 개인적인 비전으로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서 청소년 문화복지에 좀 앞으로 많이 힘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꿈을 먹고 사는데 그래도 길이 열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은 도전하실 때 두려움 어떻게 없애셨나요? 새로운 일은 늘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저도 종종 큰일 났다 싶을 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두려움을 견디다 보면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으로 또 다음으로 한 발짝 더 건너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앤다는 생각보다는 두려움을 견디는 힘을 그리고 좀 용기를 가지라는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극복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번 그렇게 이렇게 한 발자국 나가다 보면 마음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 용기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해온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가장 힘들고 힘든 만큼 뿌듯했던 프로그램 있을까요? 실행해온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 대상으로 입시 교육에 대해서 조금 해봤던 게 기억이 남아요. 제가 한 2년 전에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3년 전이죠. 3년 전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포항에서 입시나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도 하고 최근에는 좀 다른 곳들도 많이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와서는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포항의 청소년들이 좋은 콘텐츠를 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좀 중요한 도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기억이 남고요. 이것이 가장 좀 좋았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